안녕하세요. 3월 8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여쭌나 마나 오늘 하루도 안 좋으셨던 분들 많이 계시겠죠. 참 이게 빨리 반등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이게 참 돈 버는 게 사람 마음 같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는 걸 보고서 그때 진입하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조정이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죠. 지금 상황이랑 비슷한 큰 대세 상승장이 나올 때 그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오늘 또 숫자로도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제가 우상향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안심시키고 낙관론자처럼 그냥 막연하게 헬렐레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이따가 숫자로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요. 또 이게 보시면 지수도 최고점 대비해서 10%도 채 안 빠졌어요. 3천 잘 지키고 있죠.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도하는 그날 따라서 주도하는 몇 개 업종 빼고는 나머지는 다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몇 개 종목이 버티고 있으면은 그만큼 개별 종목 빠지는 건 더 크게 하락이 나오고 이러면서 속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승이 나올 때 그런 종목들은 실적만 잘 받쳐준다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현금이 있는 분들, 여유자금 있는 분들은 이런 때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해 나가시면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아직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작하자마자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서 바로 이제 계속 흘러내리면서 점심 먹고 나서부터 또 흘러내렸죠. 이게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이제 하락할 때 같이 빠진 건데 이제는 하락할 때 붙일 만한 구실도 다 떨어졌나 봐요. 리포트는 아니고 이제 애널리스트들께서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막 분석을 해서 올려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 이유를 구실을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되게 힘겨워 하시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이거는 진짜 경제가 문제가 있어서 막 흘러내리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르면은 오른다고 그냥 금리 구실 갖다 붙이고 경기 회복이 이제 금리 상승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 근데 오르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승 사유를 갖다 붙이고 떨어지면 금리 상승이라는 이유로 하락 이유로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서 막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매크로 가지고 마이크로를 설명하려는 상황에서 오는 모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에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최고점 딱 찍고 이제 종가가 여기는 최저가 수준이네요, 거의. 그죠? 시간대별로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좀 잘 버티나 싶더니 예, 이제 점심시간쯤 돼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중국 증시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흐름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락폭이 더 컸죠. 코스닥 쪽이 아마도 이제 반대매매 영향이 더 클 텐데 이렇게 흘러내릴 때 좀 많이 흘러내린다 싶으면은 평소 사고 싶은 종목이 있을 때 반드시 1시에서 2시 정도 동향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세요. 반대매매 나오는 시점이 1시부터 2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내일도 반대매매 나오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거 고민해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천이 깨졌어요, 다시. 근데 일단은 지금까지 봤을 때 최하단까지 내려온 게 한 2978 정도네요. 그러니까 2980 정도. 요 정도 선인데 다시 이제 조금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지 바로 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차트는 잘 보지 않지만 61선 부분까지 이제 터치를 했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지금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더 상승이 크게 나왔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기 나올 때 폭발적인 상승은 코스닥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121선까지 이제 왔네요. 일단 참고만 하시고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도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 이제 개인들이 떨어질 때 열심히 줍고 오르면 판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수익 내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시장은. 여러분들 실제로 떨어질 때 막 추가 매수 하셨잖아요.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 매도 버튼에 쉽사리 손이 나가든가요? 안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산 지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반등밖에 안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빠질 때 사가지고 오를 때 판다는 전제가 성립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빠지니까 물 타는 거고, 올랐을 때는 이거라도 이 정도 손실이라도 그냥 이거라도 건지고 팔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최근 시장에서 개인들이 돈 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연기금은 오늘도 뭐 열심히 팔았고요. 진짜 대단합니다. 어디까지 파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다른 데는 크게 유의미한 그런 건 아니었고, 외국인들도 좀 그렇게 뭐 매도세가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얘네들은 한번 팔 때 그 집중적으로 팔 수가 있어요. 개인은 그게 안 된다 그랬죠. 한번 살 때 이제 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삽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만 사도 한꺼번에 그냥 확 팔아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팔아도 한꺼번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선물 쪽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잖아요. 11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외국인들 선물 위치 포지션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강하게 끌어내리려고 작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강하게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이 좀 더 비중이 실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주도적으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그런 정도 위치까지는 아니고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대별로도 보시면 개인은 그냥 뭐 계속 사죠. 그냥 뭐 빠지니까 계속 물 타는 거예요. 우는 소리 하면서. 돈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보시면 좀 시작하자마자 좀 사는 것 같더니 계속 팔면서 마지막까지 매도를 쳤고, 그 다음에 금투나 투신 이런 애들은 그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죠.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은 뭐 한결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제 눈치 보는 것도 없어요. 그냥 팝니다. 이제 순매수도 이제 안 들어오고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연기금은 매도를 할 때 얘네들이 본인들의 그 자금을 100%다 연기금에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위탁을 좀 해요. 그래서 금융투자 이런 쪽으로도 좀 물량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로 잡히는 물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위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입김을 불어넣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 선물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한 요때쯤 좀 이게 사나 싶더니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매도를 쳤고, 동시효과 때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증시 주변 자금도 보시면 일단은 신용잔고는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막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데, 아직은 엄청나게 뭐 22조 원저리까지 확 올라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데, 일단은 지금 요 정도 수준보다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신용으로 물타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같이 변동성이 클 때는 신용으로 물타는 거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반대매매 한 번 나오면 그때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들 다 털고 나서 지수는 출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요 선물 옵션 포지션,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지수가 3,000이 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걸로만 보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물 지수 위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을 보시면은 위쪽으로 좀 쌓아놓기는 했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에만 쌓아놓은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풋옵션 이 밑에, 특히 이제 2800 밑으로는 물량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때도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요 정도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겠다. 하지만 이 밑으로 내려가는 변동성까지는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칭 목적으로 여기다 물량을 많이 쌓아놓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 지금 요 물량은 완전 미미한 수준이고요. 요쪽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요쪽에 두텁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네들이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한 요 정도까지 변동성은 얘네들도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짜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고 여기까지 끌어내린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기관들 한번 보세요. 이쪽부터는 기관들이 다 손실이거든요. 기관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관들도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손해가 커질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요. 물론 대부분 기관이 집니다. 기관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시스템이 좀, 기관들이 그렇게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지금 공매도를 못 치잖아요. 자세한 거 설명드리려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거는 좀 제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내리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내리게 된다면 기관들이 어떻게든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걸 호로록 다 받아먹을 순 없어요. 외국인들이. 그걸 이제 외국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여기까지 내리려고 지금 물량을 쌓아놨다고 하긴 좀 어렵고요. 오늘도 보시면은 풋옵션, 콜옵션 둘 다 동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풋 쪽에 쌓아놓은 옵션도 청산을 좀 하고 뭐 콜옵션 쪽으로 그동안 물량이 좀 쌓여있, 그 콜옵션 매도 쳐놨던 것도 좀 청산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 옵션 포지션만 놓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뭐 크게 뭐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한다거나 하방 쪽으로 올인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선물 포지션까지 같이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기일에 의도적으로 지수를 조정을 한 거는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당일의 변동성이 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런 차원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막 어우씨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선물 포지션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게 보시면 오늘 선물 종가가 408.2에서 끝났죠. 그래서 408.2면 408로 볼게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지금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빼면 뺄수록 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매도 쪽에 물량이 많이 쌓여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옵션 포지션 보여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뭐 의도적으로 어떻게든 한쪽으로 크게 확 움직이려고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 선물 포지션 역시도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하고서 얼마든지 이제 좀 요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디 쪽으로 간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무모한 행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일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럼 뭐 일시적인 변동성이 크다 이거지 펀더멘탈이 흔들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옵션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그 대신증권의 이경민, 조승빈 그 애널리스트께서 올려주시는 리포트인데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이런 리포트 써주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상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찾아보시고요. 그렇게 좋은 걸 여러분들 왜 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 보는 것도 좋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거시적인 거를 일반인 개인이 다 이렇게 숫자를 분석해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렇게 좋은 가독성 좋은 리포트가 무료인데 이거를 안 찾아보시는 분들은 뭐 썩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 리포트 일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압도할 성장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는데 다들 당연히 이제 이게 그 코로나가 마무리가 좀 되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물가 상승 안 오겠습니까? 근데 그 물가 상승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다면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 지금 그 국채금리 한번 보세요. 몇 프로죠? 1.5%? 1.5% 넘었다고 지금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GDP 성장률이 많이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죠. 근데 GDP 성장률이 1.5%랑 비교해서 너무너무 차이나게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1.5%보다 낮을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 전반적으로 다 낮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GDP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때는 정시 상승 추세에 긍정적이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그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요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된 다음에 경기 상승기에는 반락이 나오죠.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지난 그 10월 달쯤에 나왔던 기간 조정 기간에도 그때도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개별 종목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반락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실적 기반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아직 왔을까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반도체 같은 거는
실적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업사이드가 높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주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상승장 때 상승 어떻게 오는지 보셨죠? 근데 이 유동성 장세는 단기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걸로 볼까요? 코스피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상승은 없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나와도 이렇게 나오지 이런 상승은 없었어요. 그죠? 특히 이때는 어마어마했고요. 이게 지금 유동성 장세일 때 상승이란 얘기예요. 근데 단기 큰 폭 상승이 나온다. 금리도 내려가고요. 하지만 실적 장세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승한다. 금리는 서서히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 시점의 주도주는 요 금융 그 유동성 장세 속에서는 순환매가 나왔죠. 돌아가면서 다 올랐잖아요. 안 오르는 종목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함부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주도주는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BBIG 하면서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주도주가 과연 이때도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리가 오르니까 오히려 이제 정유화학 이런 쪽에 비중을 더 크게 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매, 유통업 이런 쪽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에도 어느 정도 비중 실고 계신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례를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그 주도를 해왔던 고퍼 업종들 있죠. 걔네들이 이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때 금리가 서서히 상승하는 시점에 같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평균보다 더 덜 올랐을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010년도 6월, 그 다음에 2017년도 한 1월, 2월 이때 그때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때도. 근데 요 리포트의 그래프에 보시면은 2010년도 6월 달에 요 지점을 딱 100으로 잡아놨습니다. 기존까지 이제 주도 업종이었어요, 얘네들은. 근데 물가 상승이 나왔을 때 기존 주도 업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본 거고요. 얘네는 2017년도 1월 1일 요때를 100으로 놓고서 그 이후에 주도 업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물가 상승이 나왔지만 10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수익을 토해낸 경우도 물론 있었어요. 당연히 조정 나오면서. 하지만 주도 업종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고요. 보이시죠? 에너지, 조선, 화학, 자동차.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가치주에 가까운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7년도에 한번 볼까요? 이때는 IT 쪽이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반도체도 있고요. 지금이랑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에다 굳이 추가시키자면 지금은 한 2차전지 이런 게 있지만 성격을 놓고 봤을 때는 고퍼 업종, 지금도 고퍼 업종들이잖아요. IT나 반도체 이런 쪽은. 반도체는 아니고요. 반도체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전혀 고퍼 업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반도체는 무조건 비중 크게 싣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100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경우도 좀 있었지만 일부 업종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하는 와중에도 보세요. 이렇게 상승하고 이만큼 다 토해내고 전고점 갱신하고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상승했다가 상승한 거 다 토해냈지만 전고점 상승하면서 전고점 깨면서 계속 올라가고 주도 업종들은 조정이 나온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이 돼도 물가 상승이란 얘기는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란 얘기예요. 인플레이션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도 주도 업종들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주도 업종이 됐던 이유는 향후 큰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됐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IT 쪽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큰 실적 개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시점이었어요. 전부 다 실적을 기반으로 가진 주도 업종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시면은 2010년도 시점에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주도력이 더 강해졌고 주목할 부분은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구간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2017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물가 상승 국면까지 쭉 이어졌지만 그 당시에
상승 구간에서 주도력이 꾸준히 강화가 됐다. 그 이유는 실적 모멘텀이 강했기 때문이다. 보셨죠? 여러분들 지금 공포에 질려서 언제 팔아야 되나,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던져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던지고서 저점에서 잡을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냥 뭐 현금 비중이랑 신용 매수 비중 이런 거 조절하시는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거지, 전체에 한 50%씩 막 주식을 던지고 100%씩 던지고 바닥에서 다시 잡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여러분들 상승분 전혀 수익 못 내십니다. 이런 그래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 다시 한번 마음 다 잡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SK증권의 이효석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올려주신 거예요. 올려주신 리포트에 있는 좋은 문구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아빠랑 엄마가 두 자녀를 데리고 긴축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한대요. 근데 요 첫째 애가 인플레예요, 인플레. 근데 얘가 계속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막 아빠 빨리 와 이러고 외치고 있지만, 엄마 아빠는 뭐 파월 형님이랑 뭐 옐런 누님이랑, 뭐 옐런 누님이 좀 더 연장자였죠. 근데 이분들은 뭐 어차피 저러다가 돌아올 거야. 왜냐, 첫째는 컸으니까 알아서 잘 뛰어놀다 오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엄마 아빠가 제일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 아빠가 문제가 없다는데 얘네들이 돈 푸는 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가 뒤에 바이든 형님 또 계시잖아요. 그분까지 이렇게 세 분이 괜찮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둘째가 너무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 걷지도 못해요. 둘째를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돈 그만 풀고 멈추게 되면, 지금 둘째는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둘째를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잘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리포트를 마무리해 주셨어요. 너무 좋은 말 같지 않나요? 좀 어떠신가요?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서 딱 내 마음을 진짜 딱 정말 정리를 잘해준 문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길게 여행 가는 상황이다. 여행 가는 와중에 뭐 굴곡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모든 주가 흐름에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의 조정은 이유가 있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있어야 힘을 비축했다가 더 높게 튀어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지금 뭐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이런 게 이제 투자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충분히 위로 쏘아 올릴 여지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맨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우상향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어떻게든 좀 이런 자료 저런 자료 계속 끄집어내서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든 쥐어짜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뭐 뭘로 설명을 드릴까? 그냥 고민하고 한 30분 1시간 찾아요. 그럼 그냥 금방 나와요. 그러고서 그냥 방송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딜 봐도 다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잔소리 그만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